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 동네 미용실 주인 아주머니 어제 손님 한 명 받았다고 손님 너무 없다고 큰일 하시네요. 제 살길도 힘든데 저까지 걱정되더라고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본인 살기 힘들면 본인 걱정하세요. 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문제야. 아니, 자기부터 걱정이 되는데 남 걱정을 해. 나 이거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정서가. 자기도 먹고 살기를 남 걱정을 한다니까. 아니, 자기 걱정부터 하세요. 이 글정은 본인 걱정부터 하시라고. 그 미용실 아줌마 어떻게 뭐 알아서 합니다. 그분 알아서 하실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게 다 싫다니까요. 팔부칠 같은 마인드. 오지랖퍼 마인드. 아니, 자기가 힘들면 자기 걱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희 동네에도 그 미용실 한 두 군데 없어졌습니다. 1년 상간에 두 군데 없어졌어요. 뭐 미용실 어떻게 먹고 산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게 미용산업이에요. 미용산업, 뷰티산업 같은 거. 경기가 좋을 때도 뷰티산업이 잘 됐죠. 여자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썼으니까.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헤어, 메이크업, 아니면 이제 네일 아트 이런 게 돈이 됐죠. 보통 사실 남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지. 여자분들은 좀 관심도 높죠. 꾸미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경기 어려우면 좀 몰락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뷰티예요, 뷰티. 왜냐, 뷰티는 큰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게 이런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네일 아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경기가 어렵다고 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그냥 보통 커트만 하잖아요, 커트. 커트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비용이 비싸다는 걸 많이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미용에 대해서 예민한 게 훨씬 더 비싸. 여자분들은 왜 그 볼륨펌이라고 하죠. 머리에 힘주는 거. 그것만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 넘는다니까. 머리 웨이브 주는 거 이런 것도 한 7, 8만 원 한다니까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면 여자분들 머리가 기니까 그런 거 이제 웨이브 지고 이렇게 좀 볼륨 넣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남자 자르고 머리 감고 하는데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하는데 막 2~3시간 걸립니다. 미용실 가보면 여자분들 왜 이렇게 고데기를 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 절대 단시간에 안 되거든요. 머리 이렇게 이제 그 롤 같은 거 말고 나서 한 계속 기다려야 되죠. 보통 그래서 여자분이 보통 볼륨펌이나 이제 웨이브 하러 간다고 하면 한 오전 시간은 넉넉히 써야 될 겁니다. 이게. 넉넉히 써야 돼. 그래서 남자 손님만 가지고 사실 장사가 안 돼, 이게.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앞으로 머리를 계속 자를 거란 말이에요. 머리에 힘주고 다니까 이거예요. 여자분들이 요즘 돈이 없거든요. 돈이 많이 없어요. 요즘 여자분들도 경기 체험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뷰티에 들어간 돈을 많이 줄이겠죠. 뷰티 들어간 돈. 화장품이나 네일 아트. 사실 네일 아트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 난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그 네일 아트 하는 손톱 별로던데 나는. 그냥 자연 수톱이 최고인데 윤기 나는 분홍빛 나는 거. 왜냐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담배 피는 여자분들이 그 네일 아트 많이 하시더라고. 예전 표지 알바할 때 담배 사간 손님들 상당수가 그 네일 아트 있잖아요. 그 까만색 큐입 받고 뭐 편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 앞으로 그런 이제 헤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겁니다. 아마 머리를 그냥 기르고 자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이런 미용 비용을 줄이려면 줄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냥 머리 생으로 길러가지고 머리 좀 길다 싶으면요. 머리 묶어가지고 그냥 밑둥 자르면 됩니다. 예전에 IMF 때 많이 했어요. 여자분들. 경기 어려우니까 주머니 사정 안 좋은 여자분들이 미용실 안 가는 거야. 미용실 안 가고 있잖아요. 머리 길렀다 싶으면 생으로 길렀다가 허리 밑까지 가잖아. 그러면 이걸 묶어가지고 끝에만 딱 잘라요. 그럼 다시 또 기릅니다. 길렀다가 또 머리 또 이제 너무 길다 싶으면 묶어서 또 자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머리결이 좀 상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미용실 가서 이제 좀 손질하고 그 외에는 안 가는 거죠.
물론 그런 문화가 지금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술 같은 게 발전하면 아마 미용사가 없이 기계가 알아서 잘라주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내피셜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이제 원격으로 잘라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게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 이게 만약에 상용화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 요즘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사람 대신에 하는 것들. 김밥집 가도 김밥 많은 기계, 김밥 써는 기계 다 있단 말이에요. 고기 볶는 기계도 있고 야채 써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머리 컷하는 기계도 안 나온다 보장이 없어요, 이게. 이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솔직한 말로. 물론 사람이 자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런 거야. 난 기계에서 자르는 게 만족스럽다면 기계에 자르겠지. 그래서 앞으로 미용 산업도 봐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뭐 정말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습니다. 정말 잘하고 실력이 좋은 분들은 그분들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모든 미용사가 실력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동네 미용실은 좀 호불호가 심합니다. 많이 심하죠. 특히 남자 컷도 못 자르는 미용사분들이 많아요.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네. 좀 보면 그 남자 커트 못 자르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용 산업도 저는 얼마나 살아남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의 커터 잘하는 미발소 있어서 항상 토요일에 갔는데 언제나 대여섯 사람은 기다려야 하고 깎는 도중 서너 명은 들어오고 그랬는데 연속 2달 정도 하니까 아무도 없어서 바로 깎는 동안도 손님이 하나도 안 들어오길래 우연인가 피연인가 했는데 V형이면 머리도 안 깎는 모양입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보통 이발소가 의외로 잘 안 망해요. 미용실보다. 이발소가 의외로 오래 남아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특이하죠. 남자도 요즘 미용실 가는데 이발소 누가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요. 이발소가 충성 고객들이 많아. 이발소 가면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어릴 때 저도 이발소 갔었거든요. 이발소 가면 옛날 그 만화책 같은 거 있죠. 만화책 신문 같은 거 많이 있고 정치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약간 무슨 그 동네 모기탕 느낌이에요. 미용실 들어가면 그 영샘향 냄새하고 그 화장품 냄새 있죠. 그거하고 이제 잡지 있잖아. 여성 잡지 같은 거 있죠. 뭐 여성 동화, 리빙센스, 주부생활 같은 거 있잖아. 그건 은근 재밌거든. 보통 남자들이 많은 그 이발소 가면 성인 만화 있죠. 성인 만화책이나 만화 잡지 같은 것들. 그런 거 많이 꼽혀 있어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 좀 있는 분들 중에. 이발소도 잘 안 되나 보네. 이발소도. 아니면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발소는 저녁때가 사람이 많아요. 퇴근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미용실은 보통 아줌마들이 많이 아줌마들은 낮에도 밤에도 가니까 상관없는데 이발소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밤 시간대 가야 좀 사람이 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추억 나네. 옛날 추억 생나네. 그 미용실 가면 야쿠르트 줬거든요. 야쿠르트. 아, 미용실이 아니라 그 이발소 가면 머리 자르면 야쿠르트 줬단 말이에요. 야쿠르트.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그 이발소 가면 키가 작으니까 그 나무 판 같은 걸 있잖아요. 그 간이 이제 의자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서 머리 잘랐거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인가 이거? 어릴 땐 저도 이발소 갔었거든요. 이발소 가면 이제 앉은 키가 안 맞으니까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그 의자 여기 받침대 사이에 나무판 얹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머리 잘랐거든요. 이것도 추억이네 이것도. 근데 미용실이 너무 많긴 해요. 미용실이 너무 많아 이게.
아무래도 창업 쉽다 보니까 많이 해요. 많이. 근데 제가 보니까 앞으로 미용 산업도 좀 쪼그라들 수 있는 게 인구가 줄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사람들이 미용에 돈을 크게 안 쓸 것 같아 이게. 특히 미용 여자분들이 돈 큰 돈 써야 되거든요. 여자분들이. 근데 여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민사정 안 좋으면 이제 미용 같은데 좀 힘을 좀 많이 안 주겠죠. 네. 그러면 뭐 정말 잘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몇 군데 안 남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분야든 잘 되는 가게는 살아남습니다. 어느 분야든. 미용실도 잘 되는 가게 있어. 근데 잘 되는 가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미용실 정말 흔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생각 이상으로. 그러니까 카페만큼 흔한 게 미용실입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한 100m에 한 6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군데 정도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미용실로 이렇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것도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함부로 있잖아요. 미용실 같은 차림이 많아. 특히 헤어샵은 정말 비추해요. 미용실보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통 머리 자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네 가지가 있죠. 일반 이발소, 그리고 바버샵이라고 젊은 남자분 수염 정돈하고 머리 자르는 거. 아까 우리 카우치님 말씀하신 게 바버샵이에요. 바버샵. 남자들이 미용실. 이발소하고 좀 달라요. 이발소도 바버샵이라 부르는데 예. 젊은 남자 수영 정돈하고 구린다르 정돈하고 남자 커트만 하는데 거기 이제 바버샵이거든요. 바버샵. 그리고 일반 미용실 그리고 헤어샵이 있습니다. 헤어샵은 창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헤어샵이 뭐냐면 좀 크게 지은 것들 있잖아요. 인테리어 깔끔하게 하고 좀 대규모로 하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이제 메인 이제 헤어 디자이너 한 명 있고 보조가 한 명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스태프까지. 그런 좀 기업형으로 하는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비가 진짜 많이 들거든요. 아무튼 요즘에는 뭐든 그냥 창업하면 안 됩니다. 뭐든.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는 직장생활 싫어. 나는 그냥 미용 배워서 창업이나 할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직장 다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